자, 이번 시간에 이제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란 행정청은 뭐를 행정청이라고 그래요? 행정청은 국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게 행정청이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게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장관, 시장, 도지사, 군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행정청이죠. 국가의 의사를 표시하는 기관을 행정청이라고 그래요.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작용을 함에 있어서 어떤 그 원칙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에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조리라는 말도 써요. 조리라는 것이 뭐였어요? 법치행정의 원칙에 법안에 불문법원이 들어갔었잖아요. 그 불문법원 안에는 뭐예요? 관습법, 그다음에 판례법, 조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조리이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라야 된다. 이 원칙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이 행정작용을 할 때 이 원칙에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위법하고 때로는 무효일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래서 행정작용 안에는 우리가 이제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행위 또는 또 처분 이런 것 포함되지만 기타 비권력 행정작용, 행정처분은 권력적 행정작용이에요. 비권력 행정행위에도 이 일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들고 있는 게 지금 말하는 신뢰 보호의 원칙. 또 뭐가 있어요? 가장 행정법의 자기구속의 원리, 구속의 원칙. 그다음에 비례의 원칙. 이거 헌법상 원칙이죠. 평등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또 이제 민법의 기타 원칙으로 민법에 있는 원칙을 따라서 신의 성실의 원칙, 또는 실권의 원칙. 또 뭐가 있어요? 권리남용 금지,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이런 게 이제 쭉 우리 하나의 조리다.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이나 처분이라는 공권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비권력 행정행위를 할 때는 저런 원칙에 적용을 받는다. 이런 원칙을 위반하면 위법이 된다고 말이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 그래서 여기서 이 행정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청장이다. 강남구청장을 우리 A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왜 A로 표시한다고 그래서 행정청이기 때문에 티브 에이전시 AGENC가 그래도 AA인데 A로 표시하고 강남구청장이 갑이라는 사인에 대해서 사업에서 음식점 영업 허가를 했다. 그럴 때 강남구청장이라는 게 행정청이죠. 행정청이 음식점 영업 허가를 해준다. 영업 허가를 갖다 취소한다. 이렇게 할 때 이 갑이라는 사인에 대해서 행정청이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이제 행정행위죠. 이건 공권력의 행사니까 행정행위 처분인데 처분을 할 때는 이런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 신뢰보호 원칙은 강남구청장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신뢰를 보호해준다. 누구의 신뢰를 보느냐? 이 갑의
국민인 사인을 법적 인용하고 우리가 국민 또는 시민, 뭐 구민 또는 군민의 신뢰를, 이 신뢰라는 거는 군민의 신뢰예요. 국민의 신뢰를 행정청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신뢰를 했다면 그걸 보호해 줘야 된다. 이런 원칙이 신뢰 보호의 원칙이죠, 그죠? 자, 좀 더 이제 규제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법적으로 규명을 해보면 어디 갔어? 몇 페이지? 신뢰보호 원칙이 몇 페이지 하는 거예요? 신뢰보호 원칙이 뭐 이렇게 많이 넘어갔냐? 신뢰보호 원칙이 56페이지 나오네요. 페이지 56페이지. 자, 거기 보면 신뢰보호 원칙이란 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어떤 영업허가를 갖다 취소했어.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 대상이 되는 어떤 공적 견해를 표명하고, 개인의 신뢰요. 행정청이 행한 개인의 신뢰를 표명하고, 개인이 이를 신뢰하고 이에 상응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개인이 신뢰가 보호 가치가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그 신뢰를 보호해 줘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면 경찰청장이 행정청이 갑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했어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 단속을 받아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했는데, 그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했다면, 그런데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또 택시를 운전면허 정지했으면 택시 운행을 하면 안 되지. 택시 운행을 하면 안 되지, 그지? 운전면허가 정지됐는데 어떻게 택시 운행을 해? 그런데 운전면허 정지 처분 기간 중에 택시 운행을 갑이한 거예요. 합의한 거예요. 그러면 택시 운행을 하면은 형사처벌 대상이죠. 벌금 대상이라. 벌금 한 200만 원 나와야 되는 벌금 대상인데, 경찰청장이 가만히 있다가 아무 얘기가 없다가 3년이 지나서 택시 운전면허 운전면허를 갖다 취소한다.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취소. 3년이 지나서 3년이 가만히 있다. 택시 운행을 했으면 뭐 벌금을 내리든지 뭘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3년이 지나가가지고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그러면 갑은 이제 한 1년 지나서 이거 이 운전면허 정지치가 택시 운행을 했는데 처벌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말이야. 1년 반 정도, 판례 보면 1년 6개월 정도는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 있어. 그런데 3년이 지나서 다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한다고? 경찰청장이? 개인이 행정청을 신뢰하고 있었잖아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이런 경찰청장이 3년이 지나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한 거고, 이건 위법하다 그 말이에요. 위법하다. 취소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뢰 보호의 원칙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영미법에서는 금반원의 원칙이다. 금 아니에요? 반원. 반대되는 말을 하지 말라. 원래 운전면허를 갖다 취소 안 했으면, 취소 처분을 안 했으면 시간이 지나면, 한 1년이나 지나면 끝나는 거지. 또 3년이 지나서 취소 처분을 한다. 이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의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신뢰보호 원칙의 일단은 근거가 학설적 근거와 이론적 근거는 법적 안정성설이죠. 법적 안정성설. 이론적 근거는 법적 안정성설이라. 이론적 근거 1. 이론적 근거는 법적 안정성설이다. 법적 안정성.
법률 적합성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이라. 국민이 법령에 따라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왔음에도 국가가 이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현재 행위에 대한 장래의 효과를 예견할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 이게 이론적 근거 법정에서 쓰시고, 그 다음에 실정법적 근거로서 우리 책에 지금 내가 적어놓지 않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행정기본법이에요. 행정기본법 몇 조에 나오냐? 행정기본법 지금 그 12조, 행정기법 12조 1항, 2항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읽어보면, 행정기법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 행정기본법에는 행정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야. 국민의 뭐라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 합리적 신뢰를 갖다가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항은 행정청이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 운전면허 취소할 수 있으면 1년 내로 했으면 됐잖아. 장기간 3년이나 지났어.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요. 그 국민이 택시 운전면허 취소 이 처분에 대한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어. 이게 믿고 정상적으로 이제 택시 운전 잘 하고 영업해서 돈 벌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운전면허를 갖다 취소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뭐 이렇게 이제 행정기본법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행정절차법에도 나오죠. 행정절차법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들은 행정절차법은 달달달달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면 안 돼. 근무하기 힘들어.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져 있을 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이죠. 2항. 국세기본법에도 나오는데,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제 일단 우리 행정기본법 이제 2021년 시행된 2021에 시행됐죠. 여기에 이제 법치행정의 원칙 또는 행정법의 기본 원칙, 신뢰보호 원칙 이런 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판례의 입장을 보면, 판례의 입장은 헌법재판소도 뭐라고? 신뢰보호 원칙은 헌법상 지위를 갖는 공법상 원칙으로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바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의 원칙에서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은, 물론 이 법적 안정성이라는 건 이미 그걸 믿고 시행해서 생활을 해왔어. 그 법에 대해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해온, 사회생활 관계를 오래 해온 그걸 갖다가 신뢰해주고, 그 사람이 그거 안 함으로써 그것과 관련해서 후속으로 여러 가지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다 거꾸로 돌려지잖아. 그걸 법적 안정성이라는 말을 쓰죠.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 그 판례 보면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권리 의무에 관련된 법규 제도의 개폐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와 기대와 신뢰를 최대한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죠. 자,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신뢰의 원칙의 이론적 근거는 법적 안정성의 원칙을 두고 있다. 그리고 한번 그 하이라이트를 한 걸 읽어보면 국가가 이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생활관계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을 때 이걸 보호하지 않는다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현재의 행위에 대한 장래의 법적 효과를 예견할 수 없게 돼서 법적 안정성이 크게 해치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지우고서 하나하나 우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할게요. 신뢰보호 원칙에서 매년 지방직이나 국가직이나 한 문제씩 이렇게 항상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된 판례를 잘 정리를 해두셔야 그것이 머리에 오래 남고 시험장에 올해도 시험에 이렇게 신뢰보호 원칙이 났는데 국가직에서 났는데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잘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 하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먼저 이런 걸 생각해보자고. 행정청에 선행 조치가 있어야 된다. 첫째,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 자, 제일 먼저는 행정청에 선행 조치가 있어야 된다. 행정청의 이 선행 조치가 있어야 된다. 선행 조치. 그게 내가 제천시가 아니라 충주시네요. 내가 지금 보니까 판례를 지난번에 제천시라고 얘기했는데, 자, 충주시장이 행정청이죠. 행정청 AG. 그리고 그 밑에 그 일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있어요. 담당자가 갑이지. 그 다음에 여긴 대순진리교란 말이에요. 충주시장이 그 충주에 있는 그 산에 임야를 갖다가 대순진리교는 갑이죠. 이건 갑이지. 대순진리교는 을이라는 사람한테서 이 땅을 산 임야지. 임야를 갖다가 샀다. 임야를 충주시장 갑이라는 대순진리교는 을이라는 사람한테 을이 가지는 임야를 샀어. 왜 임야를 샀냐? 여기다 종교회관을 건립하려고. 종교회관을 건립하려고 그 땅을 사면서 충주시장한테 토지 거래 허가를 갖다 신청했다.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했다. 그래서 충주시장에 하면서 담당자인 병에게 또 물어봤어. 토지 허래 허가를 임야를 살 텐데 우리가 종교회관을 건립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토지 거래 허가 해가지고 나중에 사면은 혹시 이거 종교회관을 질 수 있을까? 나중에 이제 임야니까 임양을 갖다가 이제 종교용지로 종교 부지로 형질 변경을 해야 돼. 형질 변경. 임야에 따른 할 수 없으니까 형질 변경. 종교 부지로 형질 변경을 해야 되는데 형질 변경이 가능할 거요.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담당자에 물었더니 오케이 그랬어. 오케이. 병이 물론 담당자가 그랬지만 충주시장이 한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자, 행정청이 선행 조치가 있어. 토지 거래 허가를 하면서 나중에 토지를 사면서 여기 종교회관을 을한테 사면서 종교부지를 건립할 건데 이거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병이 오케이 좋다. 이거 좋게 선행 조치가 있어. 오케이 가능하다. 나중에 형질 변경 해줄 거요? 왜 가능하다 이렇게 지나갔고.
그러나 행정처의 선행 조치에 대한 보고가치는 개인의 신뢰, 선행 조치에 대한 개인의 신뢰, 개인의 신뢰라는 것은 여기서는 뭐예요? 신뢰라는 건 대순진리교의 업무를 처리하는 갑이라는 사람이 담당자 병이 갑을병 사람을 지칭할 때 병이 토지거래 허가 신호를 받으면서 나중에 토지 형질 변경 김해에서 종교부지로 형질 변경을 하는데 가능하냐 그랬더니 오케이 가능해도 해줬어. 그다음 세 번째로 개인의 신뢰가 있고 개인의 행위가 발생했다. 개인의 행위 발생. 그러나 개인의 행위는 뭐냐면 대신진리교 갑은 이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서 토지를 갖다가 매입했다. 토지 매입이라는 건 토지 대금 있죠. 대금을 갖다 을에게 송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종교 회관을 건립할 거니까 설계도 도면을 갖다 설계 용역을 줘서 설계 도면에 또 돈을 지출했어. 개인의 행위가 발생한 거 아니야. 선행조치, 충주시장이 여기 형질병도 가능하고 대순진리고 이게 종교회관 가능하다 그러니까 설계비도 지출했어. 설계비 용역도 지출했고 토지 매입 대금도 을한테 토지를 사는 임야에다 보내줬어. 개인의 행위가 발생했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예요? 네 번째로 인과관계라는 건 행정처의 선행조치와 개인의 행위 발생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 인과관계.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설계비를 갖다 지출한 것은 분명히 누구요? 인과관계. 행정처의 선행조치. 된다고 그래서 한 거 아니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선행조치.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처분이 있었다. 처분이라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를 우리 처분이에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 자격, 이게 처분이란 말. 달달달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공무원들 나오면 국공무원들 나오면. 자, 후행 처분이 있어야 돼. 아니, 이때는 분명히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거래 허가를 해주면서 형질 변경을 가능하다고 했는데 토지가 임야를 건축 부지로 임야를 이제 종교 부지로 형질 변경을 신청을 했어. 그랬더니 담당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안 돼. 시장님이 그러시는데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난리 났지, 그지? 자, 신뢰보호 원칙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거 할 수 있냔 말이야. 충주시장이 안 돼, 병이 안 돼 할 수 있냐? 안 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판례는 안 돼 할 수 없다는 말이야. 안 돼 한다는 자체가 위법하단 말이에요. 위법하다. 이거 토지 환경 명령을 신청을 했는데 이걸 반려처분했다. 반려처분해서 법원을 갖다 COURT 코트라는 말을 쓰죠. 시에 갑이 이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면 승소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신뢰보호 원칙이다. 신뢰보호 행정청의 행정작용을 이렇게 선행조치가 있고 개인의 신뢰가 있고 개인의 행위가 발생하고 인과관계가 있고 선행조치에 반한 후행처분을 한 경우 반하는 후행처분 이렇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신뢰보호 원칙, 신뢰보호 차원에서 이어가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행정적인 선행조치죠. 선행조치 시험에 좀 자주 나와요. 선행조치에 대해 내가 읽어보면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된다. 선행조치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평이다. 공적 견해평이야. 행정적인 선행조치는 공적, public opinion, 공적 견해평,
표명이다. 예, 공적 견해 표명. 자, 이 공적 견해 표명에는 법령이 공적 잘 주세요. 이거 시험에 잘 나는 거. 공적 견해 표명은 법령일 수도 있고 공적 견해 표명이. 그다음에 행정 계획일 수도 있고 행정 계획을 통해서 공적 견해 표명을 할 수도 있고 행정 행위, 공권력이 행사하는 행정 행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확약일 수도 있고 아직 안 배웠어요. 행정지도 앞으로 다 배워요. 행정지도일 수도 있고 이거 비권력 행정인정인데 다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행정청의 성행 조치는 적극적 조치, 소극적 조치를 갖다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정권의 행사와 무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견해 표명은 신뢰 보호 대상이 아니다. 선행 조치는 구체적인 행정 작용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소극적, 적극적 조치 모두 포함되고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의할 것은 이것도 별표 3개, 이거 별표 2개 하나인데 별표 3개 하나네요. 선행 조치가 적법인가 위법인가는 묻지 않는다. 행정청이 공적 견해 표명이 위법한 경우에도 신뢰 보호의 대상이 된다. 이게 판례의 견해예요. 위법한 경우에도 위법할지라도 신뢰의 공적 견해 표명이 위법하다. 법을 위반해서 공적 견해 표명을 했을지라도 이건 신뢰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이다 그 말이에요. 다만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 위법한 경우에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 신뢰 보호의 대상이 되지만 무효인 경우에는 안 된다. 공적 견해 표명은 자 이거는 선행 조치에서 공적 이거 하나씩 쓰자. 너무 빨리 쓸리지 말고. 공적 견해 표명에서 뭐라고? 위법한 경우에도 공적 견해 표명이 된다. 그러나 무효인 경우에는 공적 표명이 해당되지 않는다. 뭐 신뢰 보호 원칙이 되는 대상이 아니다. 공적 표명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다음에 행정청의 선행 조치가 신청한 신청자는 누구야? 갑이 신청자인 갑이 충주시장에게 토지거래 거래를 신청하면서 속임수를 쓴다. 사위라는 건 속임수예요. 속일사, 속일위. 속임수나 사위나 사실 은폐에 이루어진 경우 행정청의 선행 조치에 대한 사인의 신뢰 보호가 되지 않는다. 이건 귀책 사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귀책 사유가 없다. 선행 조치가 행정청에 오케이 하는 게 속임수를 써서 이런 걸 알면서 이게 안 되는 걸 알면서 갖다 신청을 해서 오케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속임수를 썼을 땐. 그다음에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조직상 권한, 공무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등의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여기 판례에 내가 적어놨어요. 이거 시험 자주 나요. 공적 견해 표명을 어떻게 판단한다고? 행정청의 조직상 권한. 병이라는 사람이 사무관이었는지 5급이었는지 6급이었는지 7급이었는지 8급이었는지 9급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6급이다 계장이다 7급이다 했다 할지라도 행정조직상의 권한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의 완전 담당자인 8급이었다. 책임이 있는 거지. 공무원의 조직상 지위와 업무 등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것도 밑줄을 쳐놓고 외우세요. 시험에 얼마나 많이 났어 지금. 2019년 국가직, 2010년 지방직 엄청 났잖아. 시험 잘하는 거 터놓고 외워야 돼요. 자, 이제는 이제 판례를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되는 거,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되지 않는 거, 판례를 이제 공부하도록 할게요. 판례도 여러분이 그냥 머리를 갖다가 그냥 이걸 암기하려고 그러면 머리 절대 안 돌아. 내가 내 강의를 좀 듣고 좀 유의미하게 공부하고서 머리에 넣으면 머리에 한번 딱 집어넣으면 다시는 안 잊어먹고 시험장에 갈 때 한번 쭉 보면 그때 필승 선생님이 했던 이 얘기지 이거 진앙 군수가 한 거 이거 안산 사건 뭐 이렇게 툭탁탁탁 튀어나오죠. 이거 충주 사건 뭐 툭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데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속하는 것. 행정청의 이 공적 견해 표명 해당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닌 것. 자, 두 가지로 나눠져. 판례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자, 판례 자주 나요. 자, 아까 이야기하는 거, 그거 읽어보면 종교법인이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의 임야가 아니고 답이었네. 미안. 이 답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을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의 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 준비를 하였으나 그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다른 사유를 들어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 자, 그래서 요대로 외워요. 종교법인이 대순진리교라고 그랬죠. 대순진리교, 종교법인이 도시기업 종교법인 대순진리교라고 해서 대순진리교 여기 도시기업 때 생산녹지인 녹지구역 내에 있는 답을 갖다 종교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종교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고요. 종교관리부터 담당 공무원의 허용된다고 하여 법규상 허용된다 이를 신뢰하고 건축 준비를 하였으나 그 당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사유를 들어 토지 형질 변경 신청을 불허한 거. 토지 형질 변경 신청 불허가. 이 사건에서는 분명히 뭐라 그래서 충주시장하고 대순진리교 사이에 있었던 거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건 이거 판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잊어먹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판례가 좀 오래된 판례긴 한데 95년 판례인데 국세 및 그래도 2011년 나왔으니까 오래됐네. 국세 및 지방세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세 및 지방세 비과세에 대한 견해 표명. 지금 거기 보면 의료 취약 지역, 병원이 없는 지역에 병원 설립 운영자 신청 공고를 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원이 없는데 병원 설립을 하면 우리가 국세, 지방세 이거 세금 안 내줄게 이렇게 견해 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견해 표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세청장이 아닌데도 그럴지라도 국세, 지방세, 비과세에 대한 견해 표명을 했다면은 왜냐하면 시도지사나 또 시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 제정을 지시도 했어. 그러니까 분명히 될 거라고 믿었을 거야. 국세 비과세에 대한 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취약 지역에 병원을 설립을 하면 국세, 지방세 비과세 할게 이걸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장한테도 지시를 했다면 이거 분명히 비과세 될 거라는 견해 표명을 하고 병원을 갖다가 이제 지려고 했더니 세금을 매기더라. 이건 안 된다 이거야. 그걸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이죠. 자, 세 번째 폐기물 처리업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사전 적정 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 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청소업자의 난립을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은 실내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부산시장이 폐기물 뭐라고? 처리업에 이때 관할관청은 부산에 무슨 해운대구청장 해운대구청장 해운대구청장이 폐기물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해운대구청장이 적정 통보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폐기물 처리사에서 사회 공헌도 하고 돈도 벌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얼마요? 3억 원을 들여갖고 이게 벌써 이 판례가 98년도 판례니까 오래전이죠. 올해 그때 3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지금 한 30억 돈 넘는 돈이요. 자, 그래서 밀폐식 차량 8톤 차량 2대, 차량 2대, 그 다음에 운반용 압축 차량 2대, 벌써 4대네. 그 다음에 기계식 상차 자장 부착 차량이 뭐예요? 기계식 상차 장치 부착 차량이야. 상치 장치. 이거 올리는 거 말하는 것 같아요. 물건을 폐기물 올리는 거. 그거 2대. 기술 인력도 10명. 10명이나 미리 고용 계약을 맺어서 운전기사 6명, 미화원 4명까지 해가지고 사무실과 차고로 다 해가지고 3억 원을 들여 해놨는데 해운대구청장이 적정 통보를 받았어. 미리 해도 괜찮겠어. 그러니까 적정 통보해 줬는데 이걸 갖다가 또 허가 신청을 했더니 폐기물 처리차업 본 신청을 허가 신청을 했더니 적정 통보는 이제 사전에 한번 문의를 해보니까 적정 통보고 이제 허가 신청을 본격적으로 했더니 해운대구청장이 안 돼. 폐기물 처리업자가 너무 많아져. 안 돼. 이러니까 환장하는 거지. 왜? 환장한다는 말을 써서 미치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데 3억 원이 돈이 지금 한 30원 날리게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 이건 안 되는 건 이건. 이때는 적정 통보를 미리 신뢰를 줬으니까 이걸 갖다가 신뢰 보호 누굴 신뢰 보내 해운대구청장이 갑이라는 신뢰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신뢰를 보호 이걸 믿고 했으니까 신뢰 보호 원칙에서 신뢰 보호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기술진흥단체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한 건설교통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의 그래 이것도 그래요.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질문을 했어. 질문을 누구한테 질문했냐? 건교부, 지금 말하면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누구? 내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취득세 감면되느냐? 어떻게 돼? 지방세법에 정한 단체에 해당되는지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했더니 국토교통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내무부 장관도 오케이 감면 대상.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그래 그럼 우리 강남에 딱 빌딩을 하나 지지 취득세 감면하니까 해가지고 부동산을 갖다가 계약을 해서 사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라는 거예요? 해가지고 했더니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떻게 떠난 거야? 강남구청장이 강남구청장이 뭐라는 거예요? 강남구청장이 취득세를 부과했다는 거예요. 취득세 교통교통부 장관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이게 건설교통부 장관, 내무부 장관이 취득세 감면된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기술진흥단체가 해당되고 그래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본사 지려고 강남구청장한테 신청을 했더니 매매 거래 그걸 신청을 했더니 취득세가 나왔어. 이거 안 되는 거지. 취득세가 비싸요. 인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행정적인 공적 견해 표명이 해당되는 거, 공적 견해 표명이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요거 같은 폐기물 처리 사업이라도 그 문안을 잘 보세요. 하나는 해운대 구청장이 한 거는 이게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적정 통보가 해당이 돼. 이거 신뢰보유 원칙에 해당이 되는데, 같은 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한 적정 통보라도 여기 나오는 폐기물 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한 적정 통보. 여기는 적정 통보를 하고 여러 가지를 차량도 6대, 직원도 10대나 이렇게 준비를 했잖아요. 돈을 들여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한 적정 통보 한 것만으로 그 사업 부지 토지의 국토의 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해 주겠다는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승인 신청 의사 표시는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누가 한 거냐? 진안군수, 전북의 진안군수가 한 거예요. 전라북도의 진안군수가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헷갈리면 안 돼. 해운대 구청장이 하는 건 신뢰보유 원칙이 인정됐는데, 그 진안군수가 하는 건 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한 적정 통보가 신뢰를 보호해주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라는 거지. 이거 2020년 국까지 가고 2019년 지방직 하고 여러 번 났어요. 자, 그다음에 입법 예고를 통해 입법 예고는 뭐예요? 입법 예고. 이건 행정 절차법에 나오는 내용. 입법 예고는 행정 절차법에. 입법 예고는 얼마예요? 법을 제정하려면 예고 기간이 40일이야.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은 20일이야. 국가법령은 40일이야. 국가법령은 40일.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은 20일. 이게 입법 예고를 해야 되는데, 입법 예고를 한 것 자체가, 입법 예고가 국민에게 법령안에 관한 사항을 약속하거나 입법 예고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 입법 예고가 신뢰해가지고 뭘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아니다. 입법 예고는 신뢰 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이 뭐라고? 아니라는 거지. 입법 예고는. 그다음에 세 번째 보자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관련하여 개인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A라는 법률이 1이라는 법률이 있고 1이라는 법률이 위헌 판결해 놨어요. 이거 유사한 종류의 규정이 또 위헌이 결정이 나서 이걸 믿고 다른 행위를 한 경우, 이걸 말해요. 법률에서 위헌 결정이 난 경우. 자, 그 다음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 예비심사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에 관하여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게 하는 요건인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이나 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걸 보면 여주 축협에 대해 가지고 민원 예비 심사를 의뢰했는데 지상이 사건 토지 지상의 예식장, 대형 할인 매장, 그 다음에 자율식당을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걸 물어봤는데 여주군수라는 사람이 뭐라고? 저촉사항 없음, 이렇게 그 통보서의 협의 결과에 따라
민원과 의견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개발 저촉사항 없음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판례에 보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예비심 적촉사항이 없으면 예비심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또 기재되어 있는 점, 이 두 가지로 볼 때 경책기관의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2013년 국가직에서 하나 났는데, 하여튼 요것도 요 판례대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 예비 심사에 대하여 관련 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했다 할지라도 이건 공책기관의 표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요대로 여러분이 머리에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서울시 지방병무청, 이건 판례를 여러 번 했었죠, 그죠? 서울지방병무청 총무과 민원팀장, 서울지방, 이거 올해 국가직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서울지방병무청 민원팀장, 이름까지 알고 있잖아. 이 사람 이름이 뭐야? 지종수야, 지종수. 근데 민원팀장은 병무에 대한 일반적인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지, 지종수라는 사람이 그 병역 관련한 담당자는 아니잖아. 민원 봉사 차원에서 답변을 해준 거예요. 또 이 지종수라는 사람이 법령도 잘 숙지를 못했어. 숙지를 못하고 무슨 차원에서 해줬다고? 민원 봉사 차원. 민원이라는 건 국민들이 와서 찾아가지고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답변해 주는 거지. 자, 그래서 현역 입영 병무팀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민원팀장한테 물어보면 누구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오래 묵었어요. 그래서 영주권이 나왔어. 영주권이 나와갖고 한국에 들어오면 혹시 병역 면제 대상 아닙니까? 현역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현역 안 가죠, 그죠? 여기 갑이 일본에서 오래 묵어갖고 영주권을 받았어요. 영주권을 받으면 현역 입영 대상자 아니죠? 하고 물어봤더니 이 법을 잘 모르고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군대 가려고 갑이 신체 검사를 받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현역 입영 대상자로 딱 떨어졌단 말이야. 떨어지니까 이게 뭐냐? 그렇지 않으면 안 돌아올 텐데 한국에. 그래서 이 소송을 해서 그런데 민원팀장이 아니라 병역 병무팀장이나 현역 신체 검사 그 팀장한테 물어봤으면 그거는 현역 입영 대상자라고 했으면 그거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는데, 민원팀장은 아니라 민원봉사 차원이기 때문에 현역 입영 대상자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국적기관의 표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 5번.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니네. 뭐 이렇게 많아? 응? 시간은 30분이고 보고 짓는 사인의 신뢰 왜 이렇게 많냐? 자, 요까지만 하고서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자,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 중에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 신청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책견의 표명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안산시 판례 거예요. 이게 안산시 판례 거예요. 이게 좀 정확히 써있지가 않네. 다 써있지가 않네. 안산시 판례가 아니라 분명히 2021년에 시험에 났던 거예요. 올해 났던 거예요? 올해 2021년 작년이죠. 작년.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 중에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 신청 허가의 취지 공적견의 표명이라 볼 수 없다, 이렇게 냈죠. 거기 좀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 사전에 이제 문의해 보는 거죠. 적정 통보에 당해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 평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더구나 토지 지목 변경 등을 조건으로 토지의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한 경우에 이 조건부 적정 통보에도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 공적 견해 표명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안산시 규정은 아닌 것 같다. 안산시 규정은 아니고 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금 여기 부산 해운대구청장 빼고는 다 적정 통보에 대해서 부산 해운대구청 빼고는 다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그다음에 행정청이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종중 대표자를 당사자로 하여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보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위 원칙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거는 판례가 오래돼 있고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아마 박균선 선생 교과서에 한양대 교수 교과서에 판례가 있어서 내가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좀 참조해 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판례.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는 뭐예요? LPG죠. LPG.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설치허가 대상으로 정한 도로 구간에 이 사건 시장을 둘러싼 도로 구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청이 이 사건 시장에 인접한 장소라는 이유로 자동차용 액화 LPG 가스 충전소 설치 허가를 거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적으로 표명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그것도 굉장히 어렵네. 2015년 판례네. 이거는 좀 잘 알아두세요. 왜냐면 이렇게 어려운 게 좀 시험에 좀 자주 나오더라고. 해운대구청장이네. 해운대구청장이 개발 제한 구역 내에 배치할 자동차 LPG 충전소 이런 걸 고시했는데 이 사건 고시에서 LPG 충전소 설치허가 대상으로 정한 도로 구간에 이 사건 시장을 둘러싼 도로 구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고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시장이 인접한 장소라는 이유로 LPG 충전소 설치 허가를 거부하지 않겠다는 하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LPG 충전소를 거부하지 않겠다는 것은 허가하겠다는 내용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명한 것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지구에 LPG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허가를 신청했는데 고시를 보고 고시에 시장도 포함되어 있네. 그리고 이거는 여기다 LPG 충전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그 고시가 그런 걸 표명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시험에 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자, 시간은 조금 여유가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보호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 그 다음에 그건 또 자세하게 좀 더 공부해야 되니까 좀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가 계속해서 신뢰보호 원칙을 2시간 정도 해야 되겠네. 좀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